이 사람 말이 맞아요. 이거 집도 주고 쌀도 1년치 주고 뭐 다 해준대잖아요. 주긴 줘요. 어떤 집을 주냐는 거지. 야, 남조선 그렇게 좋대. 갈까? 이런 문제가 되면은 듣는 사람도 겁이 나요. 거기 동조했다가는 똑같은 공범이 되기 때문에. 워낙에 세뇌 교육으로 단련될 대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북한의 한류 열풍이라고 하죠. 불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90년대 김일성이 죽고 나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때 아사로 해서 막 그 불행하게도 이렇게 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북한 체제의 그 변환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시장을 형성했고 여러 가지 시장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류라는 것이 생기고 예전에는 뭐 제도적인 그런 공급 외에는 없었단 말이죠. 북한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상적 행위는 상적 행위라고 그래요. 장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곳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뭐하고 해서 결국은 장마당이라는 것이 생기고 당국이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게 이걸 막으면 또 아사가 생기니까 이렇게 냅뒀다가 이게 점점 팽창되고 뭐 하다 보니까 물건이나 상품만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도 다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을 통해서 뭐 한국 방송이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시장에서 유통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역으로 원래 북한은 그전에는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완전 적었어요. 근데 이 시장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서 정말 발전하면서 그 TV들이 싸졌잖아요.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TV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국 TV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진 거예요, 자연히. 이건 당국이 막을 수가 없었고,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기 시작해서 뭐 겨울연가부터 시작해서 가을 동안에 뭐네 쫙 해서 주민들에게 전파되니까 결국 그 여덕으로 해가지고 북한 젊은 층들이 한국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이 북한의 공공장소, 예를 들면 전화기들이 없으니까 먼 거리 전화를 할 때는 우체국에 갔어요. 우체국에 가서 거기서 전화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쫙 서 있고 다른 업무 때문에 우체국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북한 아가씨가 전화 탁 하는데 전화하다가 당연하지, 당근이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랑이라도 하듯이. 그게 북한은 당연하지, 당근이지란 말을 안 써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당연하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점점 벌어지다가 마지막엔 뭐냐면 뭐 떡볶이 뭐더라 외투? 겨울연가에서 유진이가 입었던 뭐 단추가 이렇게 떡볶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를 또 만들어 먹질 않나. 점점 이게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죠, 점점. 근데 뭐 그 고난행군 시기라고 그걸 막지 못하고 쭉 가다가 결국은 언제부터 때리기 시작했냐면은 2000년도 넘어와서부터 차츰차츰 조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이미 판이 끝난 뒤였어요. 뭐 모든 사람들이 TV 보고 그러니까 이게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증상을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무조건 한 사람 잡아가지고 막 총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한국 TV를 CD로 보거나 우리 지역 같은 거는 이렇게 생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중계를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다가 걸리게 되면은 그냥 강제노동으로 처분을 하고 그 대신 강제노동 해주는 대신에 뒷돈을 받고 살려주고 뭐 이런 증상이었어요. 그다음에 가만 냅뒀는데 김정은도 처음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뭐 그 이상 또 도가 지나치겠냐 했는데 김정은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미키마우스 등장시키고 한수 더 뜬 거예요. 대한민국뿐이 아니다. 나는 글로벌하다. 그다음에 뭐 이미 전에 일부 사람들은 록키를 다 봤는데 실베스터 스텔론에 했는데 결국은 김정은의 의도와는 달리 주민들의 의식은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운하수 관현악단이라는 곳에서 배우들이 총살당하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견제. 그게 자기 와이프가 이설주가 있었던 악단인데 거기서 음란 비디오를 보고 뭐 어쩌고 이게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어느 지경에 갔냐면은 여러 가지 매체들이 쫙 들어오다가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AV란 말이죠. 일종의 아달트 비디오. 이것까지 흘러 들어오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는 견지가 달라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하고. 그걸 보고 그다음에 북한구 젊은 층들이 그걸 보면서 남녀가 몇 명씩 있는 장소에서 서로가 막 추잡한 행동을 하고 한 것이 그걸 또 재밌다고 또 녹화를 하거나 이게 그냥 올라갔으니까 김정은이가 야 이건 냅두면 안 되겠다 때리고 그다음부터는 뭐 청소년 교양법이라는 걸 새로 내놓고 이제는
자기 용서 안 한다. 너네에게 나만 이런 걸 보다가 걸리게 되면은 심지어 엄하게 되면 총살을 한다. 이렇게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살던 지역도 그렇고 일단 북한이 전력 사정이 안 좋아요. 뭐 걸핏하면 뭐 거의나 그냥 정전이에요, 정전.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력 사정이 결국 그것도 고난의 행군 때부터 그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전기가 안 오니까 북한 주민들은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12V짜리. 이걸 딱 가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돈이 좀 있으면 군수품, 탱크 배터리. 24V가 나가요. 일반적인 자동차 12V거든요. 탱크 배터리 이만큼 커요. 전기를 또 오래 쓸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런 거 넣고 해가지고 집에서 직류로 조명을 보고 하다가 TV는 못 보겠냐 했더니 그걸 또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직류로 TV를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직류로 봐도 컬러 TV는 못 봐요. 잡아먹는 암페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커가지고 배터리로 이게 강담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 설사 본다고 해도 금방 나가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력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항식으로 전기 검멸이 온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 방송은 밤 늦게도 하고, 그 다음에 북한도 아무리 전기가 안 온다 해도 대체 보면은 밤중에는 전기가 와요. 그러니까 그때 잠 안 자고 기다렸다가 한국 TV를 봐요. CD를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하면 이 전력 검멸대라고 하는 전기를 검멸하는 양반들이 쭉 밤거리를 돌다가 12시 지났는데도 불빛이 켜져 있는 집은 일단은 이거는 의심을 해요. 밤에 그런 거 볼 때는 불을 끄죠. 근데 TV도 이게 새파란 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포를 쳐요. 창문에. 창가림을 해놓고 빛이 안 새나가게 한다고 하는데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저 집이다 하면은 일단 검멸 성원들이 한 서너 명씩 밀려다니는데 와서 그 아파트에 종합 스위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하면 그걸 팍 끄는 거예요. 꺼가지고 그 다음에 노렸던 집에 올라가서 문 꽝꽝꽝꽝꽝 두들기고 전기 검멸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전되고 했잖아요. 그거 처음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네 들어오세요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신호 딱 하면 다시 전원을 빵 놓는 거예요. 그럼 TV가 꺼졌다가 켜지게 되면 뭐가 나온다? 지금까지 보던 한국 TV가 딱 걸리. 데스크탑에 있는 CD-ROM 같은 거는 그 옆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게 바늘로 뚝 찌르면 이게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CD 플레이어 자체도 그렇게 중국이 만들어서 내보내가지고 대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정전되니까 CD가 안에 있는 거예요. 전기 갑자기 뚝에서 뚝 꺼내보면 한국 영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걸리거나 그 다음엔 그 유포하다가 걸리거나 또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드라마가 엄청 인기가 높아지니까 장마당 장사꾼들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한국 CD를 그때는 DVD 시절이 아니었어요. 김여연 씨의 그 옥탑방 고양이라는 그런 연재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게 거의 20부작이다 보니까 한 부에 CD 한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CD 20장을 봐야 돼. 근데 이걸 장마당 장사꾼들이 그때 대여하는 대여업도 생겼었어요. 근데 이런 그 한국 CD를 대여해주는 사람은 딱 한 분의 아줌마라든가 뭔가 예비책을 쳐놓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리기도 하고 뭐 팔다가 걸리고 전기 검열 때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00% 각본이에요. 일단은 CNN이잖아요. 한국이나 일본 언론 다 CNN이에요. 극이 들어왔는데 북한 당국이 대처 안 할 것 같습니까? 해요. 그러면 일부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단적인 실례로 제가 일 잘하는 농장원이에요. 네, 조선주한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질문을 던져요. 뭐 이번에 농사가 어떻게 됐냐. 뭐 장군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농사가 잘 되고 뭐 지금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 사람이 이따만한 보드판에다 글자 다 쓴 걸 보드판에 종이 쓴 걸 이렇게 보면서 읽어요. 자기 말이 없어요. 그것도 연습을 시켜.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보면서 읽다가도 더듬거나 하잖아요. 그럼 다시 뭐 이래가지고 녹화 따는 경우도.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처럼 생중계라고 하잖아요. 라이브 실황 중계라고 하거든요. 안 해요. 웬만해서 다 녹화야. 녹화해가지고 검토하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도 똑같은 거죠.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이거 집도 주고 쌀도 1년치 주고 뭐 다 해준대잖아요. 주긴 줘요. 어떤 집을 주냐는 거지. CNN 사람들이 와서 일단은 간다 하게 되면 벌써 그 대상을 북한은 사전에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가고 싶은 집에 못 들어가게 해요. 절대로.
어디 간다, 농촌에 가고 싶다 하면은 딱 집어가지고 일부러 집도 좋은데 이런 데다가 딱 세팅을 해놓고 아까처럼 사전에 그 인터뷰 대상자도 선정을 해놓고 연습을 시켜서 기자가 오면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시나리오죠 뭐. 그러니까 워낙에 세뇌 교육으로 단련될 대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래서 웬만하면 방송에 안 나가려고 하고 무서워요. 자기의 솔직한 의사를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고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죠. 일단은 뭐 보면은 꼭 가장 유명한 게 뭐 이제 뭐 꽤 세월이 흘렀는데 13명, 12명 왔던 게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그 사건 자체가 그래요. 뭐 일단은 일부는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 13명 중에 부모님이 뭘 하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간부예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부모님이 남아있는 부모님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자각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엔 무서워요. 갔다가 자기 가족이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간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나머지 12명 왔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트릭을 쓰고 속임수를 쓰고 뭐 한다고 해도 아니 중국 땅에서 대한민국까지 올 때까지 한국에 온다는 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안다고요. 아는데 표현을 안 하지. 그거 북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체제 자체가 남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들이. 일법 밖을 나가면 7명의 적이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모든 것이 감시 당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조심하고 다 친한 친구야. 예, 정말 친해요. 근데도 그 와중에 누군가는 보이부의 비밀 지령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이야기 하다가도 민감한 문제. 야, 남조선 그렇게 좋대. 갈까? 이런 문제가 되면은 듣는 사람도 겁이 나요. 거기 동조했다가는 똑같은 공범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신고지만은 그걸 고자질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 13명도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 갔어야 자기 속내를 드러낸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한국에 왔어야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데 다가 그렇다고는 말 못하지만 제가 만난 친구들은 후회하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사실 가고 싶었는데 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일단 그렇게 해서 간 거를 한때 그 13명에 관해서 또 뭐 불쌍하게 또 한국에서 언론에 띄우고 뭐 하고 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몇이 돼요. 근데 이게 형태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친구는 뭐 한때 그 여기 방송에서도 막 이렇게 출연을 많이 했던 임지연이라는 그 예쁘장한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결국 북한에 갔잖아요. 가서 북한에서 또 여러 차례 또 북한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뭐 남한을 그냥 비하하고 뭐 탈북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남아있는 젊은 층들은 되게 많이 흔들려요. 20대 때 못 모르고 왔는데 여기 와서 돈 좀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돈을 보내서 다시 용기를 가졌다. 부모님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지. 가끔씩 뭐 명절 때나 이런 데 외로움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하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부모 목소리 들으면 보고 싶으니까 가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막 이런 데다가 후에 또 북한에 아까 말한 보이부가 또 가만 안 있어요. 예, 탈북민들 그 연고 가족들 잡아다가 그런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한국하고 전화하다가 체포되게 되면은 결국 불게 돼 있거든. 사실은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그냥 돈 보내온다. 좋다고 돈 가져라. 일부만 내가 뺏겠다. 그 대신에 너 키우기만 해가지고 딸이나 아들을 오라고 해라. 뭐 이런 게 알고 모르게 많아요. 제가 아는 거 가장 슬펐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기 와서 탈북민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 열심히 일하고 뭐하고 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역시 열심히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양쪽 부모가 양가 부모가 다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여기서 애를 둘 낳고 살고 있는데 역시 저기다가 송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다가 부모님들이 보이부에 그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용서해 준단다 오라 꼬드기니까 얘네가 결국 못 견디고 애를 둘. 그때 갈 때 당시가 큰 애가 2살이고 뭐 작은 애가 1살이 되나마나 했던지. 이 중국은 가는 건 쉽잖아요. 그냥 뭐 비자 하나 내가지고 중국 여행 간다 해가지고 갔다가 북한에 넘어간 거예요. 자수야. 자수했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북한 당국이? 애기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이 부부 둘 다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3년인가 5년인가 복역을 시킨 거야. 와이프는 감옥 안에서 옥사했다. 얘는 살아서 나왔어요. 남자니까. 나오고 보니까 그 판인 거야.
자수해서 용서했는데 왔더니 이지고 가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탈북을 한 거예요. 9.4일생으로. 여기 왔어요. 여기 오니까 한국에서는 뭐냐면 국보법 위반이에요.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북한 갔다 왔으니까 또 감옥살이인 거예요. 그게 나왔어요. 가장 그 불쌍한 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애예요. 태어나가지고 뽀로로를 보던 애예요. 이게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이 꼬맹이들이 북한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 결국 뭐냐면 말하자면 취지가 그렇게 해서 희우기만 돼가지고 쏘가서 간 친구들도 있고 더 이상 이게 정착이 안 된다 해가지고 충동적으로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때 가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기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한국은 북한하고 달리 대출이라는 제도도 있고 뭔가 도전은 할 수 있는데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다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아유 난 못 견디겠어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북에 돌아간 사람도 그렇고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북한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이거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보내거든요. 이거는 일반 주민들은 못 봐요. 보여줄 것 같아요 북한이? 안 보여주지.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탈북민들을 보라. 예, 그리고 일부 국제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왜 인권을 무시하냐, 이게 납치된 애들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죠. 일단 북한의 언론 매체는 어디까지나 북한은 무슨 예술 작품, 영화, 소설, 뭐 일체 모든 거 이거는 일종의 북한의 프로파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언론의 신빙성이라든가 사실 뭐 이런 거는 북한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예전과 좀 나아졌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도 사건 사고, 많은 사고. 예를 들면 김정은 정권 때 살짝 바꾸기 위해서 너무나도 그런 막 이게 국제적인 탐해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북한은 왜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건 안 보이냐.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아파트 북락 사고라든가 국내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 사고도 조선중앙TV에서 흘리긴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적인 당 간부가 숙청됐다. 뭐 이런 것도 예전에는 절대 안 내보냈어요. 긍정적인 기사만 실었지. 그런 것들도 내보낸 거 보니까 살짝 바꾸긴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 언론 매체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진실성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또 오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북에서 33년을 살아온 결과 체제로 보나 제도적으로 보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그곳에서 살아봐야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걸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더 깊이 깨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북한에 대한 본질을 알게 되면 기만당하지 않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 뭐 평양 갔다 왔는데 평양도 잘 살더라. 과연 그 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는 걸 다시 음미할 수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